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소망의 시간과 함께 따스한 감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웰빙, 나눔, 웰에이징, 봉사, 웰다잉, 교육으로 대변되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활동에는 크게 죽음 준비 교육 사업과 치매 관련 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유산을 상속하거나 유언장을 남기는 것, 사후엔 시신을 기증하는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 예방을 위한 간단한 체조에서부터 초기 단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망 소사이어티가 한인들을 위해 직접 이를 대행하는 것도 있고 소망 소사이어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해 한인들을 돕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미리 사전 의료지 시설을 작성해 두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환자 자신도 고통을 줄이며 가족은 임종자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생명연장 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제공하는 시술입니다. 영양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도 있는데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기는 환자가 위독해 자력으로 숨을 쉬지 못할 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식사도,
말도 못하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숨과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또는 곧 멈출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공률은 15% 안팎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생존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연장 시술을 선택하지 않거나 멈추기를 결정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소망의 사전 의료지시서는 모두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 혼용이어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의료와 관련해 위임을 받은 파워 오브 어터니 2명을 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 임종 전 의료 결정을 묻는 항목이 나옵니다. 불치의 병이나 뇌사 등으로 인해 육체적인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의료 보조기를 사용해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소망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장기기증 여부와 장례 선택, 매장, 화장, 시신기증 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어 본인과 증인 2명이 서명하면 작성이 끝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페이지는 가족관계와 경력, 출생지와 학력, 경력, 장례식 때 특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좋아하는 문구, 노래 등을 적습니다. 장의사와 시신기증 기관도 적습니다. 자신의 사망 소식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기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기고 싶은 말, 화해와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해 모든 것을 하나의 서류만 작성하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누구인가를 선택해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사전 의료지시서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이행할 수 있는 가족을 1차 대리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2차 대리인은 1차 대리인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지정합니다. 대리인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종 전 의료 결정은 무엇이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상황은 의료진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주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마지막 끝부분에 시술을 통해 죽음의 시기를 늦추는 의료 행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와 인공호흡기 등 생명 연장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등의 시행 여부를 미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작성자가 새롭게 작성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원하는 내용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합니다. 제1차, 2차 증인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 상속이 가능한 가족이나 친척은 자격이 없습니다. 의료진도 제외됩니다. 증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지 사전 의료지시서가 본인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로 작성됐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증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공증도 가능합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가족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후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작성 후에는 원본은 누구나 잘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가족, 법적 대리인, 주치의 등에게 알려 사본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본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상속계획에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임장입니다. 위임을 하는 주체가 범위를 정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파워 오브 어터니를 작성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업무에 따라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 부동산 관리 위임, 은행 관련 위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특히 의료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헬스케어와 관련해서입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생명보조장치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가 될 경우 파워 오브 어터니가 없으면 회복 가능성이 없더라도 산소호흡기 등 생명 연장 장치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본인의 평소 생각을 알고 있어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파워 오브 어터니는 배우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는 다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명해 두기도 합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로 지명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취소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워 오브 어터니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나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문서입니다. 파워 오브 어터니는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나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눈을 주님께 돌려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7절이고 제목은 관계성의 미학입니다. 인생은 관계의 집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인생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픈 슬픈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2021년도에 발간이 되어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마는 뉴욕타임즈의 60주간 베스트셀러로 오를 정도로 미 주류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겼던 그런 책입니다. 두알리파라고 하는 영국의 가수는 서평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책, 상실에 관한 책, 아름답고 가슴 아픈 이야기, 소중한 만큼 생소하다. 비록 나는 울어서 눈이 부었지만 당신도 그 책을 좋아하길 바란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미셸 자우너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아빠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오레곤주 유진이라는 도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여느 엄마와 다른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강하기도 하고 토박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가 틈만 나면 H마트에 데리고 가서 함께 한국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떡볶이, 짬뽕, 짜장면, 볶음밥, 찌개 등을 함께 먹었어요. 특별히 자우네가 간장게장을 쪽쪽 빨아먹거나 산낙지를 초고추장에 쪽 집어서 입에 넣을 때는 엄마는 너무 감탄하며 좋아했습니다. 넌 진짜 한국 사람이야. 그러던 엄마가 자우네가 25세 되던 해에 췌장암 말기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아직 56세밖에 안 된 엄마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몸이 말라가며 투병하는 엄마를 위해서 한국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엄마를 일으켜 보려고 급하게 결혼식도 올렸지만 결국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녀는 H마트에만 가면 우는 것입니다. Crying in H마트. 엄마가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서 비빔밥에 고추장 많이 넣지 말라던 엄마의 잔소리가 생각이 나서 달콤한 짱구 과자를 손가락에 끼고 흔들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엄마와 조금씩 베어 먹던 동그란 뻥튀기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셸 자우네가 우는 이유는 H마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먹었던 음식 때문도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마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엄마의 사랑만큼 더 아름답고 잊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도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과 아픔을 겪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잘못된 배우자 때문에, 잘못된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진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 이후에 그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나에게 100% 딱 맞는 이상적인 만남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만나서 완벽하게 사시는 분이 있나요?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시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관계성을 만들어갈 때에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꼭 이 말을 한대요. You are a sinner married to a sinner. 당신은 죄인으로서 죄인과 결혼하는 거야. 그러므로 the happiest marriage is the union of two forgivers.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서로 용서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가 둘 다 죄인으로 만나서 결혼했으니 당연히 싸우고 찌르게 되죠. 그런데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서툰 관계, 원한 그런 관계를 차츰차츰 더 아름답게 또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관계성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성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personal relationship,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 사회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관계성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축복되어야 될 관계성이 금이 가고 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와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걸 잘 다듬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툴지만 미숙하긴 하지만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관계성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한편의 신화 글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생각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좋은 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님의 컬럼, 어느 시인의 유언이란 글 들어보시면서 오늘도 소중한 마음의 여행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방영됐던 MBC TV의 하얀 거탑은 주인공 장준혁이 대학병원 외과 과장에 오르기까지의 치열한 삶을 그린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친구를 짓밟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준혁의 분노를 느끼지만 끝에 가면 꼭 닮고 싶은 참 나쁜 사람이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드라마틱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유언장을 씁니다. 사체를 기증할 테니 자신의 몸을 해부해서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출세를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다하면서 도전과 열정의 끈을 놓지 않았던 주인공. 그러나 죽음의 병상에 눕게 되자 웰다잉을 선택했습니다. 하얀 거탑은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 한인노인들 중에도 사체를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화장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니 아예 대학병원에 자신의 사체를 기증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할 때면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얀 거탑의 주인공처럼 정말 의학 발전과 이웃을 위해 장기와 사체를 기증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 후 자신을 내어놓는 고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체를 기증하면 최소한 7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 그런 유언을 남기시겠다는 분께는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인간 사회에서 최대 불가사의는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죽을 것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현대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웰빙이라고는 하지만 잘 살아야 잘 죽고 또 잘 죽어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꼭지점이라는 죽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환경을 위해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라는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축복받을 죽음은 사체기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언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남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미리 해두는 유언은 남은 생의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노엘 테스트는 자신의 유언을 한 편의 시로 남겨 후세에 감동을 줬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To remember me. 언젠가는 주치의가 나의 뇌 기능이 정지했다고 판정을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했다고 선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몸을 살아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 주일 한 주일 혈액투석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십시오. 만약 무엇인가를 묻어야 한다면 나의 실수들을, 나의 약점들을, 형제들에 대한 나의 편견들을 묻어주십시오. 내가 부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시인처럼 영원히 살 것인가? 가장 고귀한 죽음은 생명을 나누는 죽음일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나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두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은 내셔널 헬스케어 디시전 데이로 미전역에서 사전 의료 지시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를 장려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의료 결정이 필요한 분의 의중을 알지 못해 당황하고 또 가족 간 감정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비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주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